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오늘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동향을 보면서 미국 시장 얘기 앞서 양봉 대표님이 살짝 하셨죠? 네. 네, 좋은 얘기 하셨을 거로 믿고. 근데 미국도 양봉이네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딱 그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없는 게 가장 큰 호재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변화들 괜찮았고, 특히 어제 눈길이 가는 거는 거의 테슬라와 트위터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다 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딱 하나 포인트 가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아마 조만간 이 BBB 법안 관련된 쪽에서 거의 수정된 BBB 법안 통과되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않나. 한쪽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 전반적인 전기차 쪽들 같이 움직였다는 데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봤고요. 그래서 14,500이죠. 그 부분 다시 나스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또 아마 주초에 어느 정도 완성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네. 그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네.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 확실하게 추세 전환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되나요? 딱 이틀만 더 주십시오. 이틀만? 네. 그 안에 추세 전환으로 좀 부탁합니다. 좀 미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환시키러요. 네. 네. 아니, 온라인으로 한 30조 사면 되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안 사줘요. 네. 레몬 리서치에서 한 30조 사고 양봉 하 대표가 한 20조 사고. 저희 MOU 체결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자,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이 기대가 되는데 네. 문제는 미국 장이 올라도 한국이 좀 별로 재미가 없을 때가 많고 미국 장이 빠졌는데 한국 장이 그래도 잘 버티는 경우도 있고 네. 한국 증시는 참 애매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가면은 일단 재미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안쪽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른 섹터들을 또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전까지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런 개별적인 섹터나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는 뭐 양봉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게 되면 반복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전까지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어제 중심에 이제 섹터의 변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조금 있다가 보실 쪽 OCI 같은 경우도 고개를 싹 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리 어제 변화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도 하나 눈길은 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 또 섹터나 종목적으로 강할 것이다. 아직 너무 지금 오늘 또 삼성전자 살까? SK하이닉스 살까라고 고민하시는 것보다 어떤 좀 다변화된 시장의 움직임을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안 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반도체 쪽이 간다.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또 반도체 관련된 동향들도 괜찮았기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만 몇 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너무 기대를 키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간다. 다른 종목들이 다 정체되거나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못 갔던 다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 현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거를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봉 님이 운빨이 넘치는 민수 대표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운빨이 넘치세요, 근데? 발리로 온 것 자체가 제가 운빨이 넘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굿 우머님도 투자 심리 관련 책 읽으면서 국장의 불안함을 달래고 있네요. 그러시는데 네. 정말 지금 왜 이렇게 국내 증시 재미가 없는 거죠? 한국 증시 이것도 좀 며칠 봐야 될까요? 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다. 네. 아니면 아직 모르겠다. 이걸 확인하려면 전환되고 있는 과정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대형주가 강하게 끌지 못하다 보니까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되는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섹터나 종목 중에 강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출발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3월 중반 때부터 뭐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있는 이런 온도 차이가 큰 게 지금의 시장의 현실 같고요. 근데 지금 난 그런 쪽 못해.
빠르게 매매하는 거 못해. 트레이딩 좋은 종목 가지고 그냥 듬직하게 가는 거야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타고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싫다라고 하게 되면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도 못 간 것들 좀 사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당장에 안 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수익 내서 삼성전자 사자.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인데 쉬울까요? 어렵죠.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니까 네.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에서 수익을 좀 내고 참여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못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올라갈 만할 때가 됐을 때 그쪽으로 옮겨 타자. 쉬운 전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또 아니면 대안으로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삼성전자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랑 애플을 같이 사자. 이게 왜냐하면 애플은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도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설계의 강자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뭐 맥북, 뭐 아이폰 뭐 이런 쪽으로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설계 능력 보통 저희가 뭐 앞서도 잠깐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ARM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애플도 그에 못지않은 설계 능력을 지금 갖고 지금 확장된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앞으로 어떤 기기들 뭐 글라스나 아니면 뭐 아이카나 어떤 식으로 나가든 간에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애플도 하나의 반도체 카테고리에 넣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 글로벌 시대고 그다음에 네. 해지 차원에서도 네. 우리가 같이 그 마이크론이 됐든 네. 아니면은 정말 엔비디아가 됐든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애플도 말씀하신 섞는 것도 괜찮아요. 마이크로는 죄송하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같은 카테고리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나 네, 마이크론이나 그냥 쌤. 차라리 시스템 쪽 반도체 쪽으로 그쪽이 더 보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삼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지금 통청객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이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인데 네.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좋은 실적 발표에도. 그러니까 주가가 처져 있다 보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심리가 바뀌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에 생각보다 깜짝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준은 1분기 영업이익 13조입니다. 네, 이쪽인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도 빠지고요. 안 좋게 나오면 더 빠지고. 이게 무슨 실적 발표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그 다음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실적 발표에서 뭐 첫날 그날은 뭐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1분기가 저점이겠다.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날의 동향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 금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죠. 노군창 센터장. 예. 소문으로는 실체는 반도체다. 실체도 반도체다. 뭐 이런 노군창 센터장을 모시고 삶이 반도체이신 전문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특징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식이나 섹터는 어딜까 될까요? 네, 일단 어제 나왔던 섹터와 함께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또 대거 움직였죠. 근데 아마 어제 보시게 되면 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일단 또 변이 바이러스죠. 뭐 XE? 그래요? 네. 요새 이제 바이러스 쪽은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바이러스도 또 계속 이름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미크론과 뭐 스텔스 오미크론의 변이 합성이 해서 X.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들었는데 네. 그 용어가. 네. 그래서 XE라고 하는데, 이게 뭐 대만, 뭐 영국 몇 개에서 이제 또 심층 분석을 하나 봅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 전파력이나 또 치명률 이런 거 다 계산을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델타 오미크론처럼 상위 버전이 아니라 하위 버전 쪽에서 변이면은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주식도 모르겠는데 뭐 어떤 전염병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계속 우세종은 점점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기처럼 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냥 혹시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추세를
그냥 계속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은 계속 관심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어제도 시장에서 나왔지만은 계속 섹터들이 신고가 영역으로 막 돌파하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보셨던 뭐 항공이나 여행도 의외로 강하고요. 게다가 또 임용기기, 엔터. 어제 엔터나 임용기기는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꼭지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음봉식으로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엔터 쪽은 대표적으로 그 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데 좀 여기서도 좀 어느 정도 선별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딱 보게 되면 항공이나 여행 쪽은 그래도 초기 수요는 확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항공사 쪽 입장에는 어제 보니까 잠깐 멈칫했더니 항공료가 50만 원 올랐다면서요.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이탈리아인가 어디로 가는데 150만 원으로 훅 올랐다고. 그래서 막 제가 신혼여행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러면 네. 또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항공 쪽이나 여행은 그래도 여행 같은 경우도 또 그렇죠. 아마 초기에는 패키지 여행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자유여행으로 돌아다녔는데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다 보니까 패키지 그렇죠. 쪽으로 일단은 처음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쪽은 좀 비싸죠.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긴 한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임용기기나 엔터는 다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살짝 기다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쪽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그 한국의 화장품의 위상 이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중국 외에 다른 쪽에서 성과 내는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이나 카지노는 일단 외국인들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제 명동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네, 어딨나 봤다 보니까 여기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중국인 일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동. 약간 서양인 분들이 더 많이 서양인 백인 서양인 분들이 더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하려고 하다가 네,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빨리 왔습니다. 네. 저 외국인하고 말 오래 섞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이름이 뭐냐, 잘 지내냐, 안녕 이러고 가야죠. 네. 아니지, 저 질문을 해야죠.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네, 테슬라. 하여튼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 이제 뭐 그 미용주들 네. 이런 쪽들 그럼 어떻게 지금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 하락 추세로 그러니까 상승해서 꺾이는 거. 꺾이는 네. 거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우리 방송 좋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보신 분들이 또 샀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이분들 물리는 게 되니까. 근데 보통 이 주가의 속도 차원으로 보게 되면 한 금요일부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식을 매매하실 때 보게 되면 저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가 이제 기울기를 보시면 되거든요. 기울기가 좀 천천히 가다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살 때가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팔고 났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저 잘못 팔았네. 또 그 각도에서 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그렇죠. 큰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호흡을 30분만 참아 보십시오. 30분. 예. 그러면 뭐 그날 종가 고가 이러면 좀 당황시킬 텐데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물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상담하다 보면 다 그런 가격대에서 물린 가격들이 이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속도가 빨라질 때는 파는 자리지 사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간 비슷한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JYP 같은 경우도 벌써 신고가 영역 쪽에서 딱 좀 가파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호흡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어제 또 혹시나 고점에 사셨다 생각하시게 되면 오늘 다시 한번 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좀 여유 있는 자리 쪽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네. 지금 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좀 놓치더라도 이렇게 눌림목 구간 좀 그렇죠. 꺾였을 때 사자. 네. 그게 가장 또 마음도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우리가 괜찮게 볼만한 네.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제 보니까 오랜만에 또 패션 의류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안에 쌍방울 비비안 이거는 눈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네.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제 뭐 영업무역부터 관련된 종목들 또 다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의 변화가 또 들어오는 게 아니냐. 특히 최근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또 뭐 인권 문제나 아니면 러시아 관련된 쪽이나 아무래도 저기다 공장 두면 안 되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더를 주는 게 아니라 오더를 약간 좀 줄여가고 생산 기지를 좀 다변화하는 나머지 또 글로벌 제조사, 그러니까 의류 브랜드의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좀 앞으로 중기적인 변화가 갈리는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옷을 샀더니 거기서 코로나가 양성이 나왔더라. 이게 그런 헛소문이나요? 어제 또 포탈 중국 포탈 사이트에는 검색 2위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요? 뉴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 쪽에서는 뭔가 또 때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쪽에서 괜히 이게 또 불똥이 튀지 않나라는 쪽에서 혹시 또 중국의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 뭐 FNF 이런 것도 약간 좀 부담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그렇게 또 큰 변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지가지한다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국내에서 OEM, ODM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중국의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의료 쪽의 업체들 보자라는 쪽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백상 같은 경우도 나이키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주를 많이 받았었는데 중국 쪽의 물량들이 좀 우회하면서 들어온다라는 쪽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SJ그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캉골이라는 브랜드죠. 이거 캥거루? 토끼 아닙니다. 캥거루. 네. 좀 사주실 분이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네. 참 모르는 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여름이면은 여성분들 특히 한 30대 초반에서 한 40대 가까이 가시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모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헬렌 카민스키라고. 우리 김수 대표님 집에서 그 사랑받으시겠어요. 아니, 돈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게 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사가지고 잘 모르겠어. 이게 얼마짜리 이러면서 보면서 그러면 눈에 팍 들어오죠. 근데 거기가 되게 고가입니다. 근데 그런 걸 쓰고 뭐 해변가에서 이렇게 샤방샤방 이런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제 놀이터 가죠. 근데 거기서 모자 뭐야 뭐 이렇게 되면은 또 히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또 봄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변화들 특히 OEM, ODM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또 지금쯤부터 이제 여름까지 또 겨울에 들어갈 제조사들이 또 재고를 쌓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는 쪽인데 또 하나 이 패션 버티컬 플랫폼 뭔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무신사입니다. 네, 그런 브랜드 그 브랜디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5개가 있는데 이쪽이 벌써 거래액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껑충 뛰어서 뭐 4조까지 거래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장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또 브랜드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뭐 LG 패션, 반도 패션, 뭐 진짜 추억의 브랜드인데. 그런 뭐 그 뭐죠? 또 논노. 갤럭시 뭐 이런 거. 논노 너무 오래됐나? 저 선생님, 네, 그쪽은 많이 단절되셨군요. 근데 이런 거보다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이 얘기하는 이제 빠른 브랜드에 대한 이 스트릿 패션이라고 그러죠. 이 스트릿 브랜드들 이게 좀 빨라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OEM, ODM 쪽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분간 불꽃을 한번 태워보시죠. 4분, 네. 4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뭐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게임 쪽은 그냥 잊으시고요. 뭐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잊으시고. 오늘 저 메타버스 쪽이 올라가면서 네. 뭐 위메이드를 비롯한 네. 이쪽에 오른다 해도 관심 갖지 말자. 그러니까 어제 움직였던 출발들이 약간 좀 뭐 P2E 게임 쪽에서 뭐 룽트 코리아, 드래곤 플라이 뭐 이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이쪽이 연관성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움직이게 되면 자율반등 쪽으로 한 번은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 기대감은 높은데 크래프톤은 좀 다른 얘기고요. 크래프톤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변화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가치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요. 근데 오늘은 아마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 그쪽에 대한 변화들. 특히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어제 보니까 살짝 쉬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 동향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과 좀 정체됐었던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약간 또 고개를 들지 않나라는 쪽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OCI 같은 경우도 고개가 살짝 들었는데 그렇다고 길게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입장 쪽에서의 변화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또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철강 쪽은 아마 쉽게 버리면 안 될 쪽 같습니다. 여전히 관련된 쪽에서 특히 지금 리오프닝 시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수요와 함께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게 되면 아마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함께 여러 가지 수요들은 계속 강하다라는 쪽에서 저점대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샀다가 어느 정도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쪽에서 철강 섹터는 계속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OCI 말씀하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네. 그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반등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그 기본적인 추세로 봐야 될까요? 추세를 보기에는 좀 이제 아직까지 좀 시장이 그렇죠. 이게 에너지 체계가 바뀌어야 될 텐데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원자력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 원자력의 비중을 얼마로 가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될까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죠. 근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신정부가 좀 강하게 좀 세팅을 딱 해줘야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를 변화가 나올 텐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두산중공업도 반등하고 뭐 어제 또 전혀 눈길 가지 않는 한신기계 이런 것도 뭐 주가가 급등해서 뭐 신고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헛갈리게 만들긴 하는데 그러면 원자력이 강하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쪽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원자력이 채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쪽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하나 부담감이 태양광 설치하고 그리고 풍력 설치할 때 들어가는 게 그래도 구조물이나 거기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철강 또 이런 원자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좀 훼손되지 않나? 이런 부담감 때문에 아직까지 좀 주가가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쪽도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 하향 정체를 받는다. 그러면 또 수익성에서는 또 긍정적이겠죠. 수주 잔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익성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OCI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폴리실리콘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화솔루션과 좀 다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과 그걸 가공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쪽은 점진적으로 나아갈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추세적으로 강하다기보다는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살짝 들어갔다가 한번 트레이딩은 계속 가능하다. 이런 영역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좀 방송에서 얘기를 듣고 네.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스터디를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눌림목 좀 내려갔을 때 좀 사셔야 되는데 네. 바로 그냥 네, 그게 제일 타이밍이 어느 정도 좀 보시면서 하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